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자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자유가 매우 강조됐어요. 자유로 시작해서 자유로 끝났습니다. 예. 한 16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자유라는 단어만 35번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예전에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학창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대학 갈 때 아버지 윤기준 교수가 선물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철학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5년간의 그 국정 운영도 뭐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네. 요 대목을 음성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지금 자유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왔네요. 네, 핵심적인 대목을 좀 들으셨는데 네. 논리 구조만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제적 국내적 위기를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위기로 재기능이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이 반지성주의다라고 했습니다.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 한 번도 안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실무진이 이제 처음에 올렸던 원고에는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써놓은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반지성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자유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반지성주의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런 좀 얘기가 한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더 분분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들으셨지만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최근에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과정을 겨냥한 비판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고요. 민주당도 조우섭 대변인 브리핑에서 어제 반지성주의가 뭘 지칭하는지 모르겠다, 견해 다른 사람들이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예. 취임사 어떤 부분들 보셨어요? 일단 뭐 자유를 강조하는 네. 거는 보수 우파에서 원래 좀 기본적 가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선택할 자유, 이게 이제 나온 맥락을 보면 1980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이 미국의 TV 시리즈가 같이 나오면서 나왔던 거고, 네. 이 내용은 케인즈 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이후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케인즈 경제학을 받아들이면서 장기 집권을 했어요. 루즈벨트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하. 좀 많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선택할 자유에서도 FDA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뭐 많이 사람들이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죠. 어찌됐든 이제 자유를 강조한 거는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연결을 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이 자유와 연관된 게 언론의 자유하고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의 척도였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제 역대 보수 정부를 보면은 언론의 자유가 항상 축소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언론 자유지수 발표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때 최하 69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70위, 그랬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42위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도 얼마나 수호를 할 것이냐, 이건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물음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부의 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반지성주의가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학과 진실을 전제로 견해가 다른 사람의 서로의 입장을 조정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제 4.15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로 훼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 그런 분, 그거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식 근처에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분들이 문재인을 체포하라, 사유로 부정선거의 주범 하면서 수백 명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위를 할 자유는 있는데 이게 지성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는 어느 진영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광일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어제 이제 뭐 취임사 협치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협치가 지금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당장 과제가 네. 국무위원 임명, 우리 계속 여기 연구소에서 다뤘지만 임명 문제가 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이게 뭐 국회가 인준을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제 임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빨리 본회의 열어갖고 인준 표결 좀 해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리하는 제1호 안건이 뭐가 될까, 사인하는 안건이 뭐가 될까는 늘 중요했거든요. 어떤 정부 출범할 때든. 이번에는 그 1호 안건이 한덕수 총리 좀 빨리 임명해달라 이 안건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랑 그 국회의장은 여전히 좀 요지부동인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그 정호영, 한동훈 이렇게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지 또 이걸 봐야 되겠는데 하게 되면 당장 전국은 바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추경안이 의결이 될 것 같아요. 손실보상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36조 원이 여기 담길 것 같고 이거 두고도 아마 본회의가 열리게 될 이달 말까지 계속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죠. 용산시대 개막. 예, 이제 청와대는 어제부로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늘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청와대라고 부르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서 그런지 기자들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제 뭐 용화대, 그러니까 용산 청와대 이렇게 합쳐서 용화대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이름이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네. 국민 공모 중인 공모를 거죠. 받고 있습니다. 뭐 용화대, 용궁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 용산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방부가 쓰던 이제 10층짜리 건물이 대통령실이 됐습니다. 대통령 주 집무실은 2층에 두기로 했는데 뭐 방탄유리 이런 설치 공사들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5층에 있는 보조 집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5층에는 이제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는데 한쪽 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옆에 경호처장, 안보실장, 비서실장실이 있고요. 맞은편 사이드에 5수석실, 그러니까 정무, 시민사회, 홍보, 경제, 사회, 그 5개 수석실이 각각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이실, 저실, 뭐 대통령과 함께 다른 참모들의 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백악관 스타일이란 거죠. 라고 백악관 스타일이고 그런 식으로 당선인도 참모들 방에 수시로 드나들 거다라고 어제 대통령 그 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리는데 김준일 대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했지만은 약간 어수선한 게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대공포 설치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거든요. 일단은 그 이제 새 정부에서는 대공포는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하고 경호처에서는 굉장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있었거든요, 대공포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테러 위협으로 이제 반경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비행 금지 구역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청와대에 있을 때는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눴는데 A 구역 같은 경우는 반경 3.7km, B 구역은 반경 8km. 그래서 이 B구역으로 들어오면 반경 8km니까 16km죠. 크게 원으로 그러면 지름이 16km.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경고를 하고 반경 3.7 요쪽으로 들어오면은 격추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강남 전체가 다 비행 금지 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강남을 빼고 이제 축소를 했는데 이게 군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지금 60일간 용산 집무실 반경에 3.7km를 한시적 비행 금지 구역인 노탐으로 이제 뭐 이거 용어인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같은 건물에 다 써요. 기존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본관 따로 이제 뭐 여민관 그리고 춘추관 해가지고 기자들은 춘추관에 있었고 그러는데 이게 한 건물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층이 기자실이에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예. 엘리베이터도 그냥 같이 탄다면서요. 예, 예. 대통령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막 오다 가다가 만나면서 프리스타일로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방송 기자들도 이제 거기서 브리핑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하는 거 봤습니다. 뭐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대가 열리는데 문제는 여기가 춘추관 시절에는 공간이 건물로 썼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컸구나. 컸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1층 다 쓴다고 해도 브리핑룸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기자들이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맞아요. 예. 누가 들어갈 것이냐, 누구를 못 들어갈 것이냐. 근데 인수위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적대적이었던 예를 들면은 뭐 뉴스버스, 뭐 서울의 소리, 예, 예. 인수위 출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와대 때는 출입했는데 청와대 때는 제가 서울의 소리는 모르겠고요. 뉴스버스는 신생 매체라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미디어오늘 같은 곳에서도 인수위 출입을 못했어요. 미디어오늘은 청와대는 굉장히 출입했는데 예, 인수위는 못하는 전통의 데가 있었다. 이제 매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데만 혹시 이렇게 출입을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좀 군소 매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다. 그러니까 집무실 공간이 아무래도 좀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도 있는 거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군 그 항공기 교통 문제도 있지만 지금 도심 교통 체증 논란도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저를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을 쓴다고 했지만 리모델링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간 상태예요.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부터 용산까지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는 반포대교, 뭐 동작대교를 건널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출근 시간에 거의 뭐 엄청 막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삼각지역 쪽으로 아마 이제 집회 시 그동안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 시가 대통령이 있는 곳 가까이 삼각지역 쪽으로 아마 몰릴 전망이라고 해서 출퇴근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구역으로 뭐 반포대교나 동작대교 그 용산 주변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정도 서초에서 용산까지 다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은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선인 신분일 때와 대통령 신분일 땐 경호 차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처에서. 아무튼 뭐 용산 집무실 취지를 잘 살려서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뉴스 가죠. 코스피 2600 붕괴. 주가 하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2,600선마저 무너졌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전보다 14.25% 하락해서 2,596.56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거든요. 네. 종가 기준 2,600 아래로 떨어진 게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코스피가 그렇고 코스닥도 831.59까지 밀려갔고 역시 2020년 11월 이후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게 미국도 지금 뭐 다우지수 2%, S&P 3%, 나스닥은 4%까지 어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빠졌어요. 어우, 많이 빠졌네요. 네, 특히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 올해 초랑 비교해 갖고 한 각각 35, 70 뭐 %까지 지금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침체가 됐고 중국에서도 경제 봉쇄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1,276원으로 지금 2년 만에 최고치고요. 네.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금리를 막 모든 나라들이 올리고 있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김이 안 보이고 중국도 뭐 경제 봉쇄 이어진다고 하고 다 그냥 겹친 거네요.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버블이 갑자기 꺼지느냐 아니냐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빠졌냐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최고점에 비해서 28% 지금 하락한 와,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품이 그동안 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돈을 많이 불었잖아요. 많이 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이 인상을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2022년 글로벌 리스크 워치 이런 걸 해서 뭐가 가장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통화 긴축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산 가격 급락 이게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거품이 특히 부동산에 많이 끼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저께 KB 부동산이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주택 가격 비율을 19.0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년 동안 서울,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푼도 안 써야지만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아파트를. 예, 평균 아파트를 19년 동안 한 푼도 안 한 푼도 안 써야지. 쓰고. 근데 이게 2017년 5월 10일에는 10.9였어요. 근데 이게 10.9가 19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거의 2배가 뛴 겁니다.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는 한데 이게 버블이 돼서 꺼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갑자기 올라도 문제지만 갑자기 꺼져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라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키느냐가 항상 숙제잖아요. 네. 어려운 숙제를 많이 안고 또 출범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